월 매출이 5천이었는데 아유, 월 매출이 50만 원이었는데 네,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월 매출이 1억 4천으로 네네네. 도매국 위탁 이런 건가요? 초반에는 정말 저도 도매 사이트에서 되게 많이 올렸고요. 그럼 어떻게 매출이 월 한 4, 50 정도? 뭐 100만 원이 안 되던 매출에서 갑자기 어떻게 2,700만 원 점프를 했지? 네, 여기를 더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님. 예, 오늘 인터뷰하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스마일기 도혜랑 대표님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경담맘의 창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제가 오늘은 충남 서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오프라인 1기에서 만나뵀던 도혜랑 대표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한테 꼭 약속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파워가 되시면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가겠다고 그런 약속을 꼭 받아요. 근데 오늘 아마 제가 빅파워로는 두 번째 대표님 인터뷰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는 도혜랑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예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님 오프라인 강의 1기고요. 다른 1기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먼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스마님께 제가 첫 수업을 받으러 갔을 때만큼 떨리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기를 한 지 벌써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특강에 대해서 참여도 해주시고 뭐 신청도 해주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몇 분만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도 대표님을 찾아뵌 이유는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그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빅파워는 아니고요. 저는 현재 폐쇄몰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이름을 처음 뵀을 때가 작년 이맘때 11월쯤인데 맞아요. 그 당시에 제가 월 매출이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진짜 초보 셀러였는데 이번 달에는 아마 매출이 1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매출이 5천이었는데 아유, 월 매출이 50만 원이었는데 네,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월 매출이 1억 4천으로 네네네. 완전히 급성장 하셨네요. 네.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만에 매출이 260배 성장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부러워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시면 거의 돈을 못 벌 자신이 없는. 아우. 예. 이제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파악을 하셨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름에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을 5천만 원 정도를 처음 찍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여름 상품 재고를 좀 떠안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사입을 조금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었던 매출이 이제 가을 상품을 소싱을 안 하니까 9월에 이제 2,700만 원까지 이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보다 더 위탁에 좀 공을 들이고 직접 소싱한 상품을 좀 늘려 나가면서 다시 매출을 회복했고 현재는 이제 매일 월 매출 1억을 넘겼습니다. 예, 지금 판매하시는 방식은 위탁 판매 방식이고 네. 그 위탁이라는 거가 도매국 위탁 이런 건가요? 초반에는 정말 저도 도매 사이트에서 되게 많이 올렸고요. 그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올린 것들 중에 잘 팔리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그거를 제조사를 찾아서 직접 소싱을 많이 했고요. 지금 실제로도 제가 많이 제 상품 중에 이제 가장 메인 상품이 정말 지금도 도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 대표님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는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소싱해서 판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네. 이미 깔려 있는 상품이고 이미 가격이 무너져 있는 상품인데 이걸로 그 지금 가장 효자 상품이 나온다는 거가 네. 좀 확실하게 오늘 이제 후반부 좀 여쭤보겠지만 그런 제품을 찾는 노하우는 제가 후반부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질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가 상당한 용기를 좀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사업이라는 거가 아무나 좀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자이거나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좀 내시는 분들일 텐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1시간 넣었을 때 얼마를 버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아이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와이프도 좀 그랬던 상황이었고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러한 좀 험난한 사업의 길로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평범한 이제 직장인이었고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으로 지방을 내려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없을 때는 외벌이만으로도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스마님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한테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금전적인 걸 떠나서도 엄마로서의 나 말고 진짜 나는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어떤 인생 사는 걸 보여줘야 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다시 나 일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결심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이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마 저의 상황도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제 타지에 와서 살다 보니까 주위에 아이를 잠깐이라도 이제 맡아주시거나 그렇죠. 육아를 도와줄 분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완전 힘들죠. 네. 잠깐 어린이집에 보내고 네. 일을 하려면 이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뭐 다들 워킹맘도 많고 하시니까 얘를 다시 할 수 있겠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아이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픈지 진짜 한 일주일 내내 가정보육을 해야 되는 일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뭐 그쵸. 연차가 자유로우면 좋지만 사실 지방에서 특히나 뭐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그렇게 복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네. 눈치도 보이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복직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내 사업을 해야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요. 뭐 제가 처음부터 막 나는 뭘 이뤄야지 뭐 엄청 원대한 꿈이 있어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에 좀 초점을 맞췄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직도 가끔 그땐 그랬지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때 저희 남편이 초반에 우리가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전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검색했던 것들이 뭐 월에 80만 원 버는 거, 뭐 부수입,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발을 들이게 됐죠. 그러면은 그때 월 80만 원 부수입하고 찾으신 게 해외 구매 대행? 네, 맞아요. 그럼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는 해외 구매 대행 상태이셨다고요? 그쵸. 그때는 정말 국내 위탁은 아예 할 줄도 몰랐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만 올려놨던 상태였죠. 그래도 그 정도 상태에서 월에 약간의 매출이 나오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네.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론 네. 대부분 매출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대표님들이 저한테 뭐 매출 많이 오르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 때문에 매출 나왔다고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저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걸 알려드려도 매출을 내시는 분이 있고 전혀 못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이걸 배워서 본인이 실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랄까 미천 삼아서 다른 걸로 계속 키워나간 대표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거지. 왜냐면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때 배웠던 거가 어땠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대로 상품 올리고 그런 거였는데 스마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구체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강의를 듣고 나서는 저는 내가 진짜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내가 물건을 판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1기가 좀 드림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네. 가끔은 막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 너무 열심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무서울 정도도 실행력들도 다 어마어마하셔서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동기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항상 이제 보여주시고 같이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이래서 저도 약간 혼자서 조금 처질 수도 있었던 순간에도 이제 동기분들이 이제 그 으쌰으쌰 해주시는 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가 그러니까 같이 어떤 걸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또 큰 힘이 맞아요.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또 공식 질문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고생을 조금 하시다가 매출이 팍 터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계기로 매출이 확 터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상품을 사입을 멈추니까 5천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이제 매출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오히려 그때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위탁을 하는 것도 카테고리 없이 진짜 내가 도매 사이트에 있는 모든 상품을 내가 다 올리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네.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좀 흐름도 잘 만났고 운이 좋아서 5천만 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좀 줄었을 때가 오히려 저한테는 좀 더 고민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루에 근무 시간이 쓰시는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밥 먹는 시간 빼면 진짜 5시간이거든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그래서 그 안에 주문 처리해야 되고 CS, 송장 입력을 혼자 다 하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물건 하나하나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완전 다르니까 네. 다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더 늘어나. 네, 몰아서 그게 못하고. 진짜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품에 공을 좀 들이거나 소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다 오후에 해야 하는 일들인데 소싱을 밤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성장 속도가 더딘 것 같다는 좀 판단을 했어요. 정체가 조금 시작됐네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지금 버는 돈을 내가 직원한테 다 주더라도 더 이상 이제 단순 업무에 이제 제가 시간을 쏟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수익으로는 좀 무모했죠, 사실.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하면은. 근데 그렇게 이제 했고 남는 시간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나름 분석도 하고 카테고리를 아예 좁혀서 네. 하나로 좁혀서 이제 직접 소싱도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특히 그때 이제 저희 최강 스마 일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분석하고 테스트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말도 예. 많이 했거든요. 어느 플랫폼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 약간 이제 비공식 질문도 네. 편하게 좀 드리죠. 근데 이제 아까 매출이 되게 귀염귀염한 매출이었다가 네. 갑자기 지금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매출이 월 한 4, 50 정도, 뭐 100만 원이 안 되던 매출에서 갑자기 어떻게 2,700만 원 점프를 했지? 네. 여기를 더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도매 사이트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가 여기 있는 상품 다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올렸고요. 이제 뭐 키워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게 내가 생각한 키워드나 내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상품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진짜 많이 올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많이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직접 소싱한 상품이 많이 있어도 아직도 도매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잘 팔고 있는 그 상품도 이게 팔리네? 싶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냥 올렸던 이게 팔리네 싶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강의 중에서도 늘 얘기하는 건데 내가 팔고 싶은 물건 팔면 안 된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한 얘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에이 안 나가겠지 아, 이런 네, 생각 맞아요. 되거든요. 에이 네. 저거 뭐 누가 찾겠어. 근데 진짜 시장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딱 수요만 딱 보고 네. 딱 해보고 또 늘 실험을 빨리 하고 네.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개선을 하고 빨리 다시 시장에 내놔라. 네. 그런 속도를 되게 빨리 올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딱 그 케이스대로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일단 그 일기 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10개의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10개가 이제 5개 곱하기 곱하기. 10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더 빨리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확실히. 혼자 잘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좋은 팀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네.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자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스마님이 만들어주셨죠. 아닙니다. 근데 그건 진짜로 열심히 뽑았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정말 이제 실천력, 행동력이 막 에너지가 터지시는 분들이 네. 모이신 것 자체가 너무 그분들의 복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월 매출 1억 정도가 되면은 아까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구간 중에서 네. 엄청 힘들었던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였고 사장님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제 매출 성장 곡선을 보면서 생각한 게 이제 성장이라는 게 항상 그 주식 차트처럼 우리 이렇게 꼭 내가 팔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꼭 이렇게 일자도 아니고 꼭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더 어디까지 가지 싶을 때 이렇게 올라간 확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계단인 매출 1,000만 원을 만들기까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약간 고비를 넘기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느낌이라면 1,000만 원 앞에는 말 그대로 진짜 맨 땅에 헤딩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단 실적 자체가 없으니까 예. 레퍼런스도 없고 스스로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싱하는데도 위축되고 더 어려웠죠. 그래서 소싱 전화하기 전에서도 미리 다 대사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하고 전시장 가서 소싱 연습해보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제조사를 네. 직접 가서 이제 소싱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만든 상품 한 개가 이제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자신감도 생기고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거가 저도 지금 이제 커머스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고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객단가 10,000원짜리를 뽑아서 이제 그걸로 직접 뭐 몰도 만들고 테스트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커요. 그 벽이 1,000만 원이라는 벽이 하루 30만 원 이상의 매출. 그리고 그게 꾸준히 나와줘야 월 1,000만 원을 딱 돌파하는데 네. 그게 좀 상당히 힘든 고비인 것 같아요. 가장 정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그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장님이 이제 추천하는 월 1,000만 원 이하를 돌파하지 못한 분들한테 어떤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매 방식이 있을까요? 판매 방식을 좀 추천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폐쇄몰에서 국내 위탁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폐쇄몰이 이제 가격이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는 쇼핑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이제 안 뜨는 거니까 그게 좀 단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자유로운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브랜드 상품은 업체에서 이제 정해준 온라인 판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폐쇄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자유롭고요. 또 비교 대상이 바로 옆에 없고 내가 봤을 때 바로 그걸 사기 때문에 저의 메인 상품들은 사실 대부분 온라인 최저가보다 비싸요. 그래도 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폐쇄몰에서 내 상품이 얼마나 노출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 주력 상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그 상품이 이제 키워드가 한 달에 3만짜리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제 3만짜리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1페이지 상단에 한 달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썸네일이라도 이제 그쵸. 고객이 보는 횟수가 3만 번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검색해서 본 거니까 그 고객한테 노출되는 것과는 조금 비교를 하기가 다르긴 하지만 제 상품의 노출 수가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10만 번이거든요. 10만 번이요? 네. 와. 그 10만 번이에요. 와. 사실 노출보다
중요한 게 또 결국 판매 건수인데 그렇죠. 이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품의 일주일 판매 건수를 제가 봤더니 476건이더라고요. 많이 나가네요. 네, 하루 뭐 70건? 당연히 음. 브랜드 제품이고요. 예. 근데 제가 해당 상품을 일주일에 판매 건수가 한 700건 정도 되고 이런 상품을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아, 또 온라인 셀러들이 보통 이렇게 좀 보통 경쟁 강도가 낮은 네. 상품, 그 공급이 부족한 상품을 찾는데 되게 열을 올리잖아요. 예. 근데 정작 판매 채널은 남들이 다 팔고 있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경쟁력이 치열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만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저처럼 조금 고개를 돌려서 회샘물에서도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레퍼런스가 쌓이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오픈마켓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면 최저가에 대한 좀 압박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최저가라고 잘 팔리는 건 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가 최저가로 팔아봤거든요. 네, 그렇다고 똑같죠. 안 나가. 안 나가는 건 네. 똑같아요. 예. 제가 사실 아까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소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고 있는 플랫폼에 저랑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잘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걸 보고 도매 사이트에서 또 네. 올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똑같은 물건을 팔 때 제가 한 3개월 동안 한 7,000개 넘게 판매를 했어요. 지금은 뭐 거의 9,000개가 다 됐고요. 그때 그 당시에 다른 판매자들이 700개도 못 팔았으니까. 근데 사실 뭐 그분이 판매한 게 예를 들어 12,000원이면 저는 거의 15,000원 가까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도 제게 더 많이 팔린 거니까 최저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최저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최저가에 대한 저주, 최저가로만 팔아야 된다 이런 것만 좀 벗어나면 네. 되게 다양한 제품을 소싱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경단녀들, 그다음에 단절맘들이 사업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이 이제 12월이고 1월 내년에 사업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 아까 예전에 1년 전에 도 대표님처럼 월 80만 원 정도의 부수입만 있어도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고민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를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가 안주하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였다면 저는 도전을 선택했고, 제가 만약에 그때 안주하는 걸 선택했으면 저도 역시 여전히 파트타이머를 하고 있었겠죠. 지금은 불과 1년 만에 제가 파트타이머처럼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회사 다닐 때 지금 4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는 또 잠시 멈춰서 쉬어갈 수도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막막하죠. 저도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마음먹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그 주어진 대로 적당히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그냥 진짜 작은 것부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월 8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원해가지고 재택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월 매출 1억을 넘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막연한 금액 같지만 사실 다 단지 실행하지 않을 뿐이고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특히 스마님 강의가 초보 온라인 셀러에게 진짜 꼭 필요한 내용이고 저한테도 진짜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꼬꼬밤부터 이제 스파님 오프라인 강의까지 기회가 되시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육아랑 사업을 병행하면서 몸은 진짜 바쁘고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진짜 행복하고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재미를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육아를 병행하시는 많은 워킹맘들이 꼭 본인 일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네요. 엄마들의 그런 센스가 분명히 필요한 시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저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물론 지금은 하루에 이제 6시간 근무하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굴러갈 때까지는 진짜 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남편분들이 진짜 많이 육아를 좀 적극적으로 네.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또 그게 쉽지 않아서 그거를 조금 다 도와주셨으면 조금 좋겠어요. 남편분들의 네. 적극적인 지원이 네.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일단 유튜브 인터뷰 촬영을 해줘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하게 찍을 줄 몰랐어요. 네. 예, 그런데 내용은 너무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충남까지 왔지만 점심에도 너무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좋은 인터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좋은 강의들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고급자를 위한 강의까지 한번 만들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상 촬영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